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죠. 남편에게는 형이 있어요. 남편의 형수, 제게는 형님이죠. 형님은 제가 이 가족에 들어온 첫날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머, 동서옷이 그게 뭐야? 너무한 거 아냐? 결혼식 이후 첫 가족 모임에서 형님이 제게 건넨 첫 마디였어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형님은 틈만 나면 제 옷차림을 지적했어요. 처음에는 친해지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는 이렇다 할 직장을 갖지 못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형님의 눈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바로 제 디저트 가게를 여는 것. 대학생 때부터 베이킹을 좋아했고 결혼 후에도 꾸준히 클래스를 듣고 실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자꾸 그렇게 빵이나 만들고 앉아 있으면 몸매가 더 망가질 텐데. 형님은 종종 이런 식으로 제 몸매도 지적했어요. 디저트를 만들다 보면 시식도 많이 하게 되고 확실히 결혼 전보다 살이 조금 찐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런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형님은 아셨을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베이킹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수업이라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니 형님이었죠. 여보세요? 동서? 큰일 났어. 내가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어. 오늘 급한 미팅이 있는데 그 서류가 없으면 안 되거든. 형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떤 서류인데요? 파란색 클리어 파일에 있는 MK 상사 제안서야. 내 책상 위에 있을 거야. 빨리 좀 가져다 줘. 형님과 제가 사는 아파트는 같은 단지였어요. 원래대로라면 클래스를 마치고 갈 수도 있었지만 형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자니 그럴 수가 없었죠. 결국 클래스를 취소하고 형님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형님이 말한 대로 서류는 책상 위에 있었어요. 서류를 챙겨서 형님이 일하는 회사로 향했죠. 입구에서 방문증을 받아 형님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갔어요. 형님의 부서는 영업부였어요. 사무실 입구에 서서 형님을 찾았는데 마침 형님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손을 흔들어 형님의 시선을 끌었어요. 형님, 여기요. 형님은 제 모습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죠. 왜 여기까지 왔어? 밖에서 연락하면 내가 나갈 건데. 서류를 건네려던 제 손이 공중에 멈추었어요. 아.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셔서. 형님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그러게 미리 물어보지. 행색이 그게 뭐야? 쪽팔리게. 일부러 그 꼴을 하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전 그날 베이킹 클래스에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편안한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앞치마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가 서류를 찾으러 갈 때 그대로 형님 집을 방문했어요. 급하게 나온 터라 머리도 대충 묶었고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죠. 형님은 서류를 제 손에서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빨리 돌아가. 더 아는 척 하지 말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형님은 제게 도움을 청해놓고도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저도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는지 형님은 모르셨던 걸까요? 돌아서려는 찰나 제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계셨어요. 회사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니 높으신 분이 분명했어요.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찌 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공손히 대답했어요. 아, 저희 아버지 성함은 문양자 건자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허, 맞구만. 그래, 그럼 네가 혜정이구나. 아저씨 기억 못하겠냐?
세월 참 빠르구만. 그 남자는 제 손을 잡고 반갑게 흔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죠. 죄송하지만 내가 너희 아버지 친구 박종호야. 네가 어렸을 땐 자주 봤는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제서야 기억이 조금 떠올랐어요. 어릴 적에 종종 뵈었던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그래. 아니 근데 벌써 이렇게 컸다니. 세월 참. 양건이가 요즘 딸이 전화도 자주 안 한다며 서운해하더라. 그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며 웃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발벗고 나서주는 친구가 너희 아버지였어.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동창회에서 봤는데 네가 정말 아버지 판박이더라. 다음에 같이 밥이나 먹자꾸나. 그러더니 갑자기 형님을 쳐다보셨어요. 영업부 김민서 과장 맞죠? 우리 혜정이랑 아는 사이인가 봐요? 형님은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저는 잘 좀 부탁해요. 혜정이, 이 녀석 어릴 때 내가 정말 예뻐했거든. 내 며느리감이었는데 글쎄 어느새 훌쩍 커서는 시집을 가버렸지 뭐야. 회장님은 호탕하게 웃으셨지만 형님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아, 회장님. 혜정 씨는 제 동서입니다. 저희는 가족이에요. 형님의 말에 회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까 형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모욕적인 말이 다시 가슴을 찔렀죠. 저는 형님을 째려보았어요. 형님은 그 시선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렸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이고 동서 고마워. 형님 생각해주는 건 우리 동서밖에 없네. 이래서 동서를 안 예뻐할 수가 없다니까. 제 말에 형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은 마치 아까 우리의 대화를 다 들은 것처럼 형님을 바라보셨어요. 사람은 거짓이 없어야 해요. 앞으로 지켜볼게요, 김민서 과장. 그 말을 남기고 회장님은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만 남겨졌죠. 형님은 회장님이 사라지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어요. 뭐야, 동서? 우리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였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어? 형님, 저도 방금 알았어요.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동선의 아버지가 회장님이랑 친구라고? 죄송하지만 수업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은 더 묻고 싶은 게 많은 눈치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빠르게 인사를 하고 회사를 빠져나왔죠. 그날 이후로 형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제게 연락도 잘 안 했는데 갑자기 문자에 전화에 심지어 주말에는 가족 모임을 제안하기도 했죠. 비록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지만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어요. 첫 만남 이후로 2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죠. 형님의 갑작스러운 초대에 당황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형님 집으로 향했죠. 형님네 집에 도착하자 형님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형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음식을 권했어요.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형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너무 경솔했다고 사과했죠. 형님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회장님과의 관계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형님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가족 모임에서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제 외모나 옷차림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그 변화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회장님과의 만남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를 뽑는 자리에서 형님이 탈락했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들었어요. 새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는 형님의 승진과도 연결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제가 형님과 회장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죠. 근처 카페에서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은 평소보다 지쳐 보였어요. 형님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털어놓았고 혹시 제가 회장님께 형님에 대해 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형님은 회장님이 사람은 진심이 느껴져야 한다고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마치 제가 형님에 대해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형님에 대해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혹시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 형님이 제 행색에 대해 하신 말씀을 회장님이 들으셨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회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던 걸 생각하면 그전부터 근처에 계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은 솔직히 회사에서 많이 힘들다고 털어놓았어요. 회장님이 요즘 형님을 계속 지켜보시는 것 같고 항상 눈길을 주시며 마치 시험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죠.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혹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회장님께 좋게 말해줄 수 있느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형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단지 회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절박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아버지께 말씀드려보겠다고 약속했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말라고 당부했죠.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형님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부탁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셨어요. 박 회장님은 오랜 친구지만 회사 일에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고요. 형님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회장님이 알아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탁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동네 작은 골목에 스위트 모먼츠라는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걱정도 많았지만 점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형님도 많이 변했어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가게 오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은 새로운 부서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형님은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해주었고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제 가게에 들러 디저트도 맛보고 가끔은 제 가게 홍보도 도와주었죠. 회장님도 가끔 가게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아버지와의 옛 추억을 이야기해 주시고 제 디저트를 맛보시고는 크게 만족해 하셨죠. 회사 직원들과 함께 오셔서 단체 주문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은 왠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곤 했어요. 이제 저는 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작지만 소박한 제 가게에서 만드는 디저트로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보람차요. 가끔은 그날 형님 회사에 서류를 전해주러 갔던 순간을 떠올려요. 그때의 불편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날 우연히 만난 회장님, 그분의 한마디가 형님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니까요. 중요한 건 그 기회가 왔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 형님과 저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기회를 잡았고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지금도 만족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잠시 생각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디저트를 만들자고.
그리고 이 행복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자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